프로젝트 이름도 볼 수 있고 버전 이름. 안녕하세요, 개발한 정들입니다. 오늘도 빡코딩하고 계신가요?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라라벨 API를 활용해서 라라벨 API 문서를 만드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 문서를 만드는 방법을 좀 찾아봤는데요. 그 중 하나가 이제 스웨거라는 게 조금 보기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활용해서 한번 API 문서를 자동으로 만들어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왼쪽에 보시면 이런 것처럼 지금 실제 서버도 이제 변경이 가능해요. 그런 다음에 프로젝트 이름 그리고 프로젝트 버전이죠. 버전도 이렇게 체크 가능하고, 그리고 이제 겟 방식으로 할 거냐, 이렇게 뭐 어떠한 거로 할 건지 이렇게 태그를 저희가 걸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블로그에 관련된 거다 뭐 이렇게 되겠죠. 아니면 뭐 실제 업무를 할 때는 뭐 결제 관련, 뭐 친구 관련, 뭐 이런 식으로 나눌 수가 있겠죠. 상점 관련,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지금 겟 방식으로 되었을 때 트라이 아웃이라고 해가지고 실제 이 해당 API를 호출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응답값도 리스폰스 바디 뜨죠. 그 스테이터스도 코드도 이제 보이고 200이고 지금 이렇게 안에 내용물도 이제 볼 수 있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스테이터스 코드에 대해서 따로 이렇게 정의도 가능합니다. 200이면 오케이고 400이면 뭐 배드 리퀘스트다 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겠죠. 뭐 딜리트도 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해당하는 거를 이제 지울 수가 있는데 트라이드 아웃 해가지고 제가 뭐 한 10을 지우겠다, 엑시큐트를 하게 되면 지워지고 리스폰스가 왔죠. 그 204 같은 경우는 노 컨텐트거든요. 그래서 잘 지워진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하셔야 될 게 일단은 기존 프로젝트가 있으셔야겠죠. 제가 프로젝트 링크를 걸어 드릴게요. 그 프로젝트를 다운받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실행해 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제가 하나 만들어 놨거든요. API 튜토리얼이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올리는 게 있습니다. 이거를 일단 코드를 다운받으세요. 이거를 다운받으시고 라라벨 프로젝트에 집어넣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저희가 다운받은 게 API 튜토리얼 마스터거든요. 이거를 이제 열어주면 되는 거죠. 콘솔 창 그 터미널 열어주신 다음에 API 튜토리얼 마스터죠. 일단 가주십니다. 일단 이 콘솔 창에 오신 다음에, 터미널 창에 오신 다음에 여러분이 하셔야 될 게 먼저 이제 환경 .env 파일을 봐야 돼요. 그래서 ls-al로 하시게 되면 모든 숨긴 파일도 볼 수가 있거든요. 지금 제가 이런 소스 같은 거를 GitHub에 올렸기 때문에 .env는 git ignore 들어가서 그 소스 코드가 푸시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env가 없는 상태예요. 지금 여러분이랑 동일한 환경에서 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이 소스를 다운받은 거거든요. 그럼 이제 여러분이 먼저 하셔야 될 게 이 .env 이 파일을 복사를 해서 그러니까 .env example 파일을 복사해서 .env 파일을 하나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걸 일단 해볼게요. 터미널에서 이제 복사하는 명령어는 cp입니다. 카피의 약자겠죠. 그 다음에 .env라고 해줘요. 그럼 .env 하고 탭 누르시면 자동 완성되거든요. 그런 다음에 .env, 이게 뭐냐면 이제 .env.example이라는 파일을 복사해서 하나의 복제품을 만드는데 그 복제품의 이름이 .env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엔터를 누르고 ls-al을 누르시면은 여기 보시면 이제 .env가 생긴 거 볼 수가 있어요. 그쵸?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뭔가 저희가 설정을 하면 되는데 이거는 제가 코드 편집기를 열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PHP 스토문을 쓰고 있어요. 한번 열어볼게요. 일단 프로젝트를 하나 여시게 되면 이렇게 나오게 되시는데, 맨 아래쪽에 보시면 이제 .env가 있어요. 그쵸?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기본이 그 데이터베이스가 라라벨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바꾸셔야 돼요. 여기 이 부분 .env 생겼죠. 원래는 없었는데 이 부분을 이제 바꾸셔야 되는데,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하나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러한 부분은 이제 거의 비슷합니다. 새로 뭐 여러분이 새로운 패키지를 다운받으셔도 동일하게 진행이 됩니다. 제가 여기를 문서 이름을, 그 데이터베이스 이름을 API 다큐먼트 튜토리얼이라고 할게요. API 다큐먼트 튜토리얼. 그러면 API 다큐먼트 튜토리얼을 일단 가줍니다. 일단 가주신 다음에 그러면 데이터베이스에 연결해야 되니까 데이터베이스 이름을 아까 저희가 만든 다큐먼트 튜토리얼 똑같이 해줘야겠죠. 그리고 DB 비번을 입력해 주시면 돼요. 제 거 입력할게요.
일단 DB 비용까지 입력해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하셔야 될 게 여기서 이제 외부 패키지를 다운받으신 다음에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거는 그겁니다. 일단은 컴포저 인스톨을 이용해서 외부 패키지를 다운받아야 돼요. 지금 그러니까 ls 하고 확인해 보면 이제 composer.json이라는 파일이 있죠. 이게 PHP 패키지 관련인데 이게 npm이라고 그 패키지.json이라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vi composer.json으로 확인해 볼게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지금 일단 제가 이거를 만들었을 때 썼던 기본적인 그 외부 라이브러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다시 콜론하고 Q 해서 나가줄게요. 그래서 컴포저 인스톨을 해줍니다. 컴포저 인스톨을 하게 되면 여기에서 그 엮여있던 모든 것들이 다운로드가 되겠죠. 그 제너레이팅 하면서 키도 만들어주고 여러가지 것들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일단 여기 보시게 되면 제가 마이그레이션 파일을 다 만들어 놨어요. 왼쪽에 보시면 데이터베이스에 시즈에 보시게 되면 이제 마이그레이션 쪽에 이 투두라고 제가 테이블을 만들었었거든요. 이거를 제가 집어넣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보시면 테이블 플러스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거든요. 그렇죠? 아무것도 없죠, 테이블이. 여기서 그런데 PHP 아티산 마이그레이트를 해줍니다. 지금 API 다큐멘트 튜토리얼이 DB 이름이 똑같나 볼게요. API 다큐 제가 이거 오타가 났네요. 지금 제가 이거를 API 다큐멘트 튜토리얼이라고 새로 만들어 줄게요. API 다큐멘트 튜토리얼 이렇게 하고 이제 잘 될 것 같네요. 다시 제가 PHP 아티스트 마이그레이트 해줄게요. 제가 그 오타가 났었어요. PHP 아티스트 마이그레이트 해주면 이제 마이그레이트가 됐죠. 그러면서 이제 DB 테이블 플러스 보게 되면 새로 고침합니다. 그럼 이제 테이블이 생긴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볼 수가 있고 이제 그 다음에 하셔야 될 게 제가 더미 데이터를 시더를 통해서 넣을 거예요. 투두 시더 여기를 통해서 넣을 건데 이거 통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터미널 열어주신 다음에 PHP 아티산 db seed 더미 데이터를 넣었는데 그것의 클래스가 제가 이제 만든 투두 시더로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이제 더미 데이터가 30개가 들어갈 거예요. 제가 30개 넣으라고 설정해 놨거든요. 그래서 테이블 플러스 보시게 되면 투두스에 30개 있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저와 동일한 환경에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미 제가 REST API를 만들었기 때문에 PHP 아티산 라우트 리스트를 하게 되면 현재 있는 그 모든 라우팅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보시면 API 투드라고 해가지고 잘 만들어져 있죠. 여기서 여기까지 이 상태인데 여기서 이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제 제가 사용할 거는 스웨거란 걸 제가 사용할 거예요. 지금 보시게 되면 API에 대한 설명이 있고 스웨거라고 해서 이제 API 문서를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만들어주는 건데 이게 PHP 언어뿐만 아니라 뭐 스프링에서도 사용하고 뭐 여러 다른 데서도 많이 사용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스웨거를 이제 랩핑해 가지고 PHP 라라벨에서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패키지가 있습니다. 라이브러리가 있어요. 그거를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거로 제가 사용할 거거든요. 이건데 일단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PHP 라라벨 스웨거 깃이라고 이렇게 입력하시게 되면 맨 첫 번째 나오는 게 있어요. 다카 온라인 L5 스웨거라는 게 있거든요. 이거를 다운받으십니다. 쭉 내려보시다 보면 이쪽에 인스톨레이션이랑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먼저 지금 저는 라라벨 7 버전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컴포저 리콰이어 요거를 복사를 해줍니다. 저 그 블로그에도 잘 해놨거든요. 일단 이거를 복사하신 다음에 붙여놔요. 그 콘솔 창에다가 터미널에다가 이걸 붙여놓게 되면 외부 패키지를 다운로드 받겠죠. 좀만 이제 기다리시게 되면 이렇게 외부 패키지를 다운을 받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운로드 받고 있습니다.
자, 다 된 것 같아요. 그럼 확인해 볼까요? PHP 아티산이라고 입력하시게 되면 제가 그 저번 시간에 뭐라고 했죠? 요거를 PHP 관련해서 라라벨 쪽에서 기본적으로 되어 있던 것도 있고, 방금 제가 했던 것처럼 컴포저 리콰이어를 통해서 외부 패키지가 다운이 또 됩니다. 지금 이게 설치가 된 거거든요. L5 스웨거. 그러니까 요거를 이용하게 되면 그러니까 말 그대로 문서 파일을 만들어 주게 돼요. 근데 이제 그 전에 저희가 해야 될 게 이제 이거 스웨거에 대한 콘피그 파일을 저희가 또 만들 수가 있거든요. 지금 아래쪽에 보시면은 You can publish L5 스웨거 콘피그라고 되어 있어요. 이 서비스 프로바이더를 사용해서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일단 복사를 하세요. 요거를 쭉 복사하신 다음에 콘솔 창에서 다시 붙여넣기를 하고 만듭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그 콘피그 파일을 만들어주고 벤더에도 이제 여기 들어가게 돼요. 한번 보도록 할까요? 왼쪽에 보시면 이제 콘피그 그 최상단에 콘피그라는 폴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L5 스웨거라는 게 생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모든 그런 저희가 만들려는 스웨거에 대한 문서 관련 설정들을 저희가 할 수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보실 수가 있는 게 이제 L5 스웨거 컨스트 호스트라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ENB 돼 있는 거 보시면 아시다시피 .env 쪽에서 설정을 저희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근데 디폴트는 이렇게 돼 있네요. 일단 한번 저희가 적용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서를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에서 그 PHP 아티산 다시 해볼게요. PHP 아티산 눌러보시면 L5 그 스웨거 있죠. 요거를 통해서, 이 명령어를 통해서 문서를 만들 수가 있어요. 문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해볼까요? PHP 아티산 하고 아까 복사했던 거 붙여놓으면, 근데 에러가 뜹니다. 그쵸? OA 인포가 없다 뜨는데, 이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게 그 최상단 컨트롤러로 가주십니다. 앱에서 보면은 HTTP 컨트롤러스가 있는데, 그 라라벨에서는 일단은 뭔가 저희가 컨트롤러를 만들고 하는 것들은 전부 다 이제 기본적인 컨트롤러를 상속을 받게 됩니다. 익스텐드 돼 있죠. 그래서 컨트롤러의 최상단에다가 저희가 뭔가 설정을 저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OA 인포라는 거를 저희가 넣게 돼요. OA 인포를 요 위쪽에다가 이렇게 넣는 거죠. OA 인포를 넣어서 이제 버전명을 저희가 할 수 있거든요. 나는 뭐 3.3.6으로 하겠다. 그리고 이거의 타이틀은 할 일 프로젝트입니다. 할 일 뭐 정대리 프로젝트라고 할까요? 정대리 프로젝트 이렇게 하고 API 문서 만들기 튜토리얼입니다 하고, 이제 여기에 이메일도 저희가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런 다음에 라이센스에 대한 부분도 할 수가 있고, 이렇게 한 상태에서 서버를 연결을 저희가 해야 돼요. 또 서버 관련은 이제 아까 제가 봤던 거는 콘스트 호스트였잖아요. 그거를 쓰는 거거든요. 지금 이쪽에서 이렇게 상수로 쓰게 되면 그걸 쓰게 되는데, 왼쪽에 아까 저희가 콘피그 쪽으로 가서 L5 스웨거였죠. 여기서 보면은 요거를 사용한다 이 말입니다. 이거를 사용한다. 이게 지금 디폴트가 my default host.com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일단은 바꿔주는 거예요. 이게 결국에는 요게 .env랑 연결돼 있으니까 그 .env 쪽으로 가서 이걸 한번 변경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env 쪽으로 가서 그 콘스트 호스트에 대한 내용으로 바꾸도록 할게요. 지금 저는 발레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루트가 지금 바로 HTTP API 지금 프로젝트 이름으로 되어 있거든요. 튜토리얼 마스터, 이게 지금 루트 API입니다. 루트 도메인이에요. 지금 마스터 테스트. 이 상태에서 제가 다시 해볼게요. 그럼 이게 적용이 돼서 L5 스웨거 콘피그에 이게 적용이 되겠죠. 그럼 이게 결국에는 저희가 방금 적용했던 컨트롤러에 이 서버 여기에 적용이 되는 겁니다. 테스트 서버 이쪽에요. 아래쪽도 동일하게 이렇게 넣어볼게요. 동일한 상수로 이건 바꾸면 되니까. 아니면 이거를 뭐 그러면 패스 아이템이 없다 뜨네. 이제 어느 정도 된 것 같은데, 일단 하나를 이렇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하셔야 될 게 먼저 이제 OA라는 걸 저희가 만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냐면 이렇게 그 어노테이션이 되어 있는 것들을 제가 제너레이팅 닥스 요거 이 명령을 그 제너레이트를 누르게 되면 엔터를 하게 되면 이제 파일에 있는 것들 쭉 보면서 이제 어노테이션이 되어 있는 OA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을 다 긁어가지고 그 정보들을 모아서 API 문서를 만들어주는 형태인 거예요. 그래서 API 문서를 만들 수 있도록 저희가 설정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 거냐면 이쪽에서 여기서 제가 앱 상단에서 마우스 클릭하셔가지고 디렉토리 하나 만들어 줄게요. 그런 다음에 OA, 이게 OA가 뭐냐면 오픈 API 약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픈 API, 이게 원래 그 스웨거가 오픈 API를 사용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이제 파일 그 또 디렉토리 만들어서 제가 요거는 모델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또 new 디렉토리에서 이거는 리퀘스트, 그 다음에 리소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세 개를 일단 만들었는데, 일단은 제가 저번에 그 REST API 할 때 만들었던 거는 세 개인데, 하나는 to도죠. todo.php 일단 php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네임스페이스를 앱에 오픈A, 그 다음에 모델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이제 스키마를 쓰면 되는데, 일단 먼저 클래스에서 이제 to도라고 해줍니다. to도라고 해주고 여기에다가 이제 스키마를 설정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넣었던 거 이렇게 넣어드릴게요. 제가 작업했었던 것들, 이거를 이제 to-do 모델이라고 하고, 요거도 뭐 to-do 모델, 이거 한글로 써도 되겠죠? 할 일 모델이다. to-do 모델이라고 하고, 뭐 할 일 모델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근데 네임도 XML에 대한 네임은 to도를 하겠다. 그런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건 제가 했던 거 그대로 긁을게요. 테이블 플러스에 created at이랑 updated at 있죠? 제가 복사해서 집어넣을게요. 제가 했던 거. 요거를 제가 한 거는 어떤 식으로 했냐면, 요게 이제 처음에 했던 거는, 여기 보시면은 그 문서를 쭉 보시게 되면 이그젬플이 있습니다. 패스토어 이그젬플, 여기서 제가 보면서 했거든요. 여기 모델, 패스토어에 대한 모델이 있어요. 여기에서 보시면 어떤 식으로 스키마를 구성하는지 이렇게 쭉 있습니다. 이거를 제가 보고 그대로 따라한 거라 가지고, 그래서 여기에는 첫 번째 먼저 타이틀이 들어갔었죠. 일단 아이디가 있고, 그쵸, 저희가 준비한 게 아이디가 있고, 그 다음에 타이틀, 그 다음에 컨텐트였거든요. 지금 컨텐트 스트럭트 구조 보시면 컨텐트, 그리고 크리에이티드 엣이랑 업데이티드 엣이 있는데, 그거 그대로 해주는 거예요. 이거는 컨텐트, 뭐 내용입니다. 할 일 내용입니다. 내용입니다. 할 일 내용, 뭐 예시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리고 자료형은 지금 스트링이죠. 파워포트 스트링으로 하고, 이제 데이타임 언제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업데이트 됐는지. 딜리티드 앳은 지금 없으니까 딜리티드 앳은 제가 빼줄게요. 테이블이 없으니까. 근데 원래 있는 게 좋은 거죠, 원래라면. 제가 근데 그 마이그레이션 파일은 제가 안 넣어가지고, 일단은 크리에이티드 앳, 업데이티드 앳 이렇게 하고, 예시를 이렇게 딱 적어주는 거예요. 일단은 요거는 이제 어떻게 활용하는지만 보여드리는 거니까 그냥 간단히 쭉 넘어갈게요. 이렇게 해서 이제 모델에 대한 설정을 이렇게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리퀘스트도 저희가 설정할 수 있어요. 리퀘스트 부분 제가 그냥 복사해서 여기다가 넣을게요. to-do request.php로 하나 만들게요. php하고 네임스페이스를 앱에 OA에 리퀘스트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클래스 to-do request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아까와 같이 마찬가지로 스키마를 설정하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 이 부분이죠. 요 스키마 같은 경우에는 좀 그 모델 스키마랑 다른데 이거는 리퀘스트이기 때문에 이거를 꼭 넣어야 된다 이거를 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to-do 리퀘스트라 하고 to-do 리퀘스트 바디 데이터 그런 다음 오브젝트죠. 그리고 타이틀이랑 필요 리카일드가 이제 컨텐츠였죠. 꼭 들어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뭔가 설정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안쪽에는 제가 그대로 일단은 써놨던 거 복사할게요. 그런 다음에 프로퍼티가 타이틀이랑 컨텐트가 들어갔었거든요. 그러면서 타이틀 to-do 스트링으로 자료형을 해주고 그 다음에 컨텐츠고 이거는 to-do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리퀘스트 부분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리소스도 넣어줍니다. 파일에서 to-do resource.php to-do resource.php 한 다음에 여기도 그쵸 php 한 다음에 네임스페이스를 앱에 OA에 리소스로 했죠. 그리고 이제 그대로 썼던 거 가져올게요. 스키마를 이제 to-do 리소스로 하고 to-do 리소스다. XML에 대한 네임도 to-do 리소스다. 그 다음에 클래스 to-do 리소스 해줍니다. 리소스는 저번 시간에 그 저번 강의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일단 데이터가 감싼단 말이에요. 그래서 데이터가 이제 프로퍼티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제가 execute를 하게 되면 지금 결국엔 모든 게 데이터에 감싸지기 때문에 데이터 래퍼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리소스가 제가 저번에 필터링 역할을 한다고 했죠. 그래서 리소스가 감싸지게 될 때는 데이터란 거로 래퍼가 되기 때문에 지금 데이터라고 프로퍼티를 제가 해준 거죠. 이렇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하셔야 될 거는 바로 이제 컨트롤러로 가신 다음에 컨트롤러 안에서 저희가 처리를 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제가 컨트롤러로 가줄게요. 투두 컨트롤러 가주신 다음에 이때 일단은 이게 get 메소드이기 때문에 첫 번째 이제 인덱스 부분은 get 메소드잖아요. 그래서 요거 일단 제가 썼던 거 그대로 가져와서 넣을게요. 이 제가 복사해서 붙여놓는 부분은 그 제가 블로그에 넣어놓을게요. 블로그에 써놓고 이제 설명만 하는 식으로 하면 더 나을 것 같아요. 이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작성하는데. 그러니까 오픈 API 이렇게 어노테이션 하신 다음에 여기는 이제 메소드 방식이에요. 나는 get 메소드를 하겠다. 그리고 여기는 말 그대로 그거죠. 그 패스. 어떠한 엔드포인트로 우리가 할 거냐. 그래서 저희는 여기에 to도라고 했거든요. todos. 그러니까 이게 저희 라우팅이랑 일치시켜 주는 거예요. 제가 PHP 아티산 라우트 리스트로 해줄게요. 저희가 만든 이 라우팅들 있죠. 그리고 지금 L5 요거를 스웨거를 저희가 해놨기 때문에 보면은 API가 라우팅이 더 생긴 거 볼 수 있을 거예요. 지금 보시면 너무 길어져서 이렇게 되는데 지금 보시면 여기 생겼죠. 이렇게 해서 더 생기게 되는 겁니다. 지금 원래 여기가 얘네들이 만들어주는 다큐먼트의 주소 자체가 엔드포인트가 API 다큐멘테이션이에요. 이게 디폴트 주소거든요. 이것도 컴피그 쪽에서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것도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결국엔 저희가 지금 만든 이 라우팅들을 여기다가 메소드에다가 그러니까 저희가 컨트롤러에 있는 컨트롤러 상단에다가 어노테이션을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냥 패스는 이제 인덱스는 말 그대로 데이터 목록을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제가 todo스로 한 다음에 오퍼레이션 IT는 get todos 리스트로 하고 태그는 이제 뭐 할 일 목록, 할 일 관련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왼쪽에 보시면은 이 태그가 어디냐면 이쪽 부분이거든요. 여기 지금 블로그스라고 되어 있는 부분. 그래서 할 일 관리를 해주고 모든 할 일 목록 가져오기 이렇게 하는 거죠. 모든 할 일 목록을 가져온다. 이렇게 디스크립션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뜨게 되는 거예요. 뭐 할 일 목록 가져오기, 모든 할 일 목록을 가져온다. 이렇게 뜨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엔드 포인트가 이렇게 뜨고, 그리고 이제 응답 그 스테이터스 코드에 대한 설정들을 저희가 할 수 있어요. 뭐 200이면은 성공이다. 응답 성공. 뭐 응답 성공.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뭔가 예배 처리를 할 수 있고, 일단 제가 인덱스까지만 한 상태에서 제너레이팅 닥스를 해볼게요. 오웨이. 여기서 문제가 되는데, 블로그가 아니라 투두죠. 투두로 해주시고, 제가 다시 이거로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이제 제너레이팅 닥스가 된 거예요. 이게 지금 보시면 왼쪽에 그 콘피그 창 다시 볼게요. 콘피그 폴더에 L5 스웨거로 가시게 되면 지금 기본 라우팅이 있는데 맨 위쪽에 있나요? 안쪽 보면 API가 지금 API 다큐멘테이션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라우팅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희 프로젝트 이름 뒤에 API 타그를 해볼게요. API 튜토리얼 마스터 API 튜토리얼 마스터 닷 테스트 한 다음에 API 다큐멘테이션 합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저희가 만든 게 들어오게 된 거예요. 지금 보이시죠? 이러면서 이제 정대리 프로젝트 저희가 만들었던 버전 이름도 나오고 API 문서 만들기 튜토리얼에 대한 것도 나오고, 그리고 컨택터 디벨로퍼 누르게 되면 제가 설정했던 이메일 주소가 뜨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서버를 해가지고 돌릴 수가 있는데, 일단 저희가 요게 일단은 도메인이죠. 저희가 설정했던. 제가 할 일 관련 이렇게 눌러보면은 뭐 물론 스키마랑 뭐 할 일 내용입니다. 할 일 넷이 다 뜨죠. 이런 식으로 리퀘스트랑 리소스랑 제가 설정했던 부분 이렇게 다 볼 수가 있고, 투두스로 가져온 다음에 트라이 아웃을 할 수 있어요. 이거 트라이 아웃 하게 되면 앞에 저희가 일단 API를 붙인 다음에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들어가야 되죠. 이때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지금 여기에서 저희가 원래 호출해야 되는 부분이 API 한 앞에 더 이제 API라고 프리픽스를 붙여야 되는데 제가 그걸 안 붙였어요. 그래서 그렇거든요. 그거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API 프리픽스를 어떻게 붙이느냐, 말 그대로 저희가 요게 지금 L5 스웨거 컨스트 호스트 요거 자체가, 그러니까 지금 이제 ENB에 해놓았던 거죠. ENB 쪽으로 다시 가줄게요. .enb에서 여기서 이제 뒤에 API를 붙이게 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한번 진행해서 다시 제너레이팅 닥스한 다음에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제너레이팅 닥스 하죠. 그런 다음에 다시 새로 고침하고, 그러면 이제 여기 서버에 있는 그 도메인 주소 끝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베이스 URL이 API까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저희가 투두스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잘 될 거예요. 보도록 할게요. 트라이 아웃 하고 엑시큐트 하게 되면 이렇게 잘 들어오는 거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저희가 뭔가 엔드 포인트를 뭔가 바꾸거나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 작업하실 때는 아마 버전 관리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버전을 하는 거를 저희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어떤 식이냐면, 저희가 라우팅을 할 때, 라우팅 자체를 할 때 이렇게 들어간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지금 그러니까 api.php로 들어가신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라우팅을 하는 거죠. 여기에서 라우트 프리픽스라고 한 다음에 프리픽스를 제가 버전 1로 해보도록 할게요. 그런 다음 그룹을 지어서 펑션 한 다음에 여기 안에다 다 집어넣는 거죠. 얘를 물론 요거를 이제 API 리소스라는 거로 퉁칠 수가 있거든요. 제가 그걸 저번 시간에 설명 안 드렸는데, 그러니까 라우트 API 리소스라고 있어요.
API 리소스라고 한 다음에 toDoS라고 하게 되면 toDoS라고 하고 todo 컨트롤러 이게 뭐냐면 요거 지금 5개 했잖아요. 이거랑 같은 역할이에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넣어도 되거든요. 얘를 이렇게 넣으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얘를 전체를 다 넣으셔도 되고 그냥 전체를 다 넣을게요. 전체를 다 넣으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이건 그냥 참고로 알아두세요. API 리소스를 하게 되면 그 REST API 자체를 다 구현을 해버려요. 그래서 저희가 라우팅을 이런 식으로 안 해도 돼요. 알아서 찾아가지고 컨트롤러의 메소드를 넣기 때문에 일단 제가 이런 식으로 해볼게요. 이렇게 프리픽스를 붙이게 되면 한번 제가 터미널 창에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HP 아티산 라우트 리스트 합니다. 자, 어떻죠? 프리픽스 붙였죠? 버전 1이 지금 붙은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버전 1이 딱 붙었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아, 그럼 버전 1이 붙었다. 그러면 저희 그 뭐죠? .env였죠? .env에서 여기에다가 이제 버전 1을 써주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v1이라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생각해 보셔야 될 게 결국에는 저희가 이 뭔가 작업을 하게 되면 서버를 여러 개 돌릴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고 그리고 뭐 테스트 서버, 실 서버 이렇게 돌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상수를 더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const 한 다음에 제가 여기는 테스트라고 할게요. 테스트 호스트라고 하고 얘를 복사해서 붙여놓고 얘는 그 뭐 리얼 호스트다. 그러니까 아래쪽은 실 서버고 위에는 테스트 서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제가 끝에 주소를 그냥 리얼로 해볼게요. 그럼 이거는 어차피 API 호출은 안 되겠지만 저희가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두는 거죠. 그런 다음에 지금 알아두셔야 될 게 여기 테스트 호스트랑 리얼 호스트를 만들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콘피그 쪽으로 가주셔야 돼요. L5 여기에서 저는 실제 저희가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상수는 여기를 사용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상수에 대한 값을 불러올 때 env 쪽에서 지금 찾아오는 이 그 로직이기 때문에 여기를 일단 하나는 아까 env 넣었던 거랑 똑같이 하나는 테스트 호스트라고 가져오고 여기도 하나 테스트 호스트라고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아래쪽은 제가 리얼 호스트라고 해주고 여기도 리얼 호스트라고 해주는 거죠. 이렇게 리얼 호스트라고 해주게 되면 이제 2개를 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결국에 일단 컨트롤러로 가주신 다음에 저희 서버가 하나였잖아요. 그래서 하나였는데 제가 여기는 테스트 호스트라고 해주고 이거를 복사해서 붙여놓고 그리고 하나는 나는 리얼 호스트다 한 다음 여기는 실서버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제가 또 제너레이팅 닥스를 해줄게요. 이전에 입력한 거는 그 키보드 위에 누르시면 된다고 했죠. 이렇게 하게 되면 다시 제 문서 파일 가볼게요. 새로 고침하게 되면 이제 테스트 서버 되어 있고 버전 1도 잘 붙어 있죠. 그런 다음에 누르게 되면 실서버도 있는 거예요. 제가 일단은 테스트 서버로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제가 get에서 try out execute 합니다. 일단 잘 되는 거 보였죠? 잘 되는 거 볼 수가 있고 여기에서 제가 실서버를 하게 되면 지금 보시게 되면 여기 리퀘스트 URL이 떠요. 지금 이거로 주소로 리퀘스트 했다. 테스트로 돼 있죠? 그런데 요거를 제가 실서버로 해가지고 다시 트라이드 해볼게요. 엑시큐트를 하게 되면 자 어떻죠? 실패 떴죠? fail to 그 패치. 그런 다음에 여기 끝에가 리얼로 바뀐 거예요. 이렇게 그 서버를 여러 개를 하시면서 이제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게 좀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 지금 일단 get 메소드에 대한 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REST API 전부 다 적용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컨트롤러로 가서 설정하면 됩니다. 일단 get 방식에 대해서 요거는 했고 그 다음 요 위에 거를 그대로 제가 복사해가지고 인덱스는 그쵸 show 부분을 먼저 해볼게요. show는 말 그대로 특정 데이터를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파라미터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파라미터를 넣어야 되는데 먼저 이제 toDoS인데 끝에가 뭐 id가 들어간다 이렇게 설정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get todo 뭐 todo by id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난 아이디로 그 투두를 할 일을 가져온다. 할 일 관련이라고 이렇게 묻게 되면은 태그는 일단 같이 묶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뭐 특정 할 일 가져오기, 특정 할 일 가져오기 이렇게 할 수 있겠죠. 특정 할 일을 가져온다. 템을 가져온다. 그런 다음에 200이고 응답 성공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파라미터를 저희가 넣어야 돼요. OA라고 할게요. OA에 파라미터를 넣겠다. 파라미터를 넣었는데 요 끝에를 이렇게 그 콤마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덩어리인 거예요. 지금 이게 한 덩어리예요. 여기서 이제 한 덩어리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파라미터를 넣었는데 내가 지금 쓰는 파라미터는 일단 아이디가 들어가야겠죠. 이름이 아이디다. 그리고 디스크립션 투두 아이디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이 리카일드 여부를 또 물어요. 리카일드 여부는 true 꼭 필요하다. 그리고 이게 그 패스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패스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패스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무슨 말이냐면 이제 URL의 엔드포인트로 요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패스라고 이렇게 설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거도 스키마 OA 스키마는 인티저다. 자료형이 인티저다 해주는 거죠. 타입을 인티저다. 이제 하시다가 좀 더 참고하시려면은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이거 있잖아요. 펫숍을 이그젬플을 보시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스웨거 PHP 이쪽에서 이렇게 보시면서 적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렇게 파라미터를 저희가 넣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파라미터 넣고, 그리고 이제 응답하는 결과를 그 블로그 형태로 저희가 가져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응답 디스크립션도 오지만 응답에 대한 결과를 저희가 출력을 할 수 있어요. OA JSON 컨텐트로 가져오는데 F 컴포넌트는 스키마의 투두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다시 제너레이팅 닥스 해볼게요. 터미널창 열어주신 다음에 제너레이팅 닥을 하는데 디스크립션 신텍스 에러가 떴네요. 투두 컨트롤러 90쪽 90 여기가 문제인 것 같은데 아이디 지금 이쪽에 네임 쪽을 제가 컴마를 안 찍었네요.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게 이게 조금 약간 번거롭습니다. 투두 아이디 제이슨 컨텐트가 네스티드 돼야 됩니다. 제이슨 컨텐트 디스크립션 되어 있는데 그게 안 됐네요. 또 리스폰스 쪽에서 응답 성공 해주고 이렇게 하면 되겠나요? 또 콤마 해줘야죠. 콤마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콤마 드디어 됐네요. 드디어 됐네요. 이게 잘 맞추셔야 돼요. 이게 콤마를 잘 찍으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다시 저희 API 닥스 보게 되면 지금 get이라고 해서 특정 할 일 가져오기가 지금 들어오게 된 거예요. 한번 트라이 아웃 해볼까요? 트라이 아웃 누른 다음에 여기다 이제 그 해당하는 아이디 넣으면 돼요. 10번 넣어볼게요. 엑시큐트를 하게 되면 해당하는 10번에 해당하는 애를 지금 가져온 겁니다. 한번 제가 테이블 플러스로 확인해 볼까요? 잘 가져왔나? 데이터 본 다음에 10번 코모디죠? 아이디가 코모디 맞죠? 이런 식으로 저희가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일단은 이렇게 저희가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되는 게 그쵸, 이제 포스트 한번 해볼게요.
포스트도 마찬가지로 요거는 일단은 요쪽 부분 전부 다 복사할게요. 다 복사한 다음에 포스트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트가 즉 스토어죠. 스토어 부분에 이쪽에다가 제가 넣어두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방식을 이제 메소드를 포스트를 하겠다 해주는 거예요. 나는 포스트를 하는데 아이디는 필요 없죠. 투두스로 들어가고 스토어 투두라고 하면 될 것 같네요. 스토어 투두 새로운 할 일을 만든다. 할 일 관련이라고 일단 묻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할 일 관련 태그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다릅니다. 할 일 태그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할 일 추가하기 하면 되겠네요. 할 일 추가하기. 그리고 할 일을 추가하고 추가된 할 일을 반환한다. 네, 제가 API 만들 때 추가된 할 일을 반환하도록 제가 설정해 놨거든요. 그래서 반환한다 해주면 되고, 일단은 이제 파라미터가 아니라 포스트 같은 경우에는 파라미터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게 들어가죠. 리퀘스트 바디가 들어가기 때문에 리퀘스트 바디를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OA 해준 다음에 오픈 API 리퀘스트 바디라고 해준다. 그 다음에 콤마 잊으면 안 되죠. 콤마 잘 찍어졌죠? 그런 다음에 이제 required를 true로 해주는 거예요. 꼭 들어가야 된다.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겠죠. 이게 false를 하게 되면 이제 안 들어가도 상관없는 거로 될 거예요, 아마. OA라고 한 다음에 JSON 컨텐츠를 반환하는데, 이 JSON 컨텐츠는 바로 블로그 리퀘스트도 반환할 거다 하는 거죠. 블로그 리퀘스트가 이제 꼭 값이 들어가야 되는 거는 들어가야 된다, 안 되는 건 안 된다, 이런 거를 알려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써주는 거죠. 컴포넌트는 스키마스, 이거 동일해요. 스키마스 한 다음에 to-do request겠죠? 한 다음에 그렇죠. 컴마 다 잘 찍혔죠? 이 상태에서 또 제너레이팅 닥스 해줄게요. 그러면 만들어졌죠, 문서가. 다시 확인해 볼게요. 새로 고침하면 포스트가 지금 만들어졌죠? 할 일 추가한다. 제가 한번 트라이드 아웃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라이드 아웃 하면 그쵸, 여기서 이게 바로 그거예요. 이게 여기서 추가할 수 있거든요. 제가 만약에 새 할 일입니다. 여기서 안녕하세요 입니다. 이 상태에서 제가 execute를 하게 되면 새로운 할 일이 추가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응답도 이제 undocumented 돼 있네요. 200일 원래 이제 새로운 게 만들어지면은 200일 코드가 아마 그럴 거예요. 제가 스테이터시즈 한번 http 스테이터시즈 코드 보면은 새로 만들어진 거는 크리에이트가 200일이거든요. 그래서 200일로 설정하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응답 코드를 200으로 하는 게 아니라 201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응답 새 파일 만들어졌다. 응답 성공, 새 파일 만들어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새 할 일 만들어짐. 이렇게 해서 다시 제너레이팅 닥스 해볼게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스테이터스 코드를 활용해서 저희가 하는 겁니다. 다시 할 일 추가하기 눌러볼게요. 그런 다음에 트라이드 아웃 하고 여기에다가 내용을 적어 넣죠. 그냥 이거 그 숫자로 그냥 넣어볼게요. 아마 이렇게 해서 execute를 하게 되면 200일 되어 있고 응답 성공, 새 할 일 만들어진 떴죠. 그런 다음에 스키마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도 나오고, 지금 이건 리소스에 감싸졌기 때문에 이렇게 데이터 래퍼로 감싸져서 들어오게 된 거거든요. 한번 테이블 플러스에서 확인해 볼게요. 새로 고침하고 맨 밑에 추가된 거 볼 수 있죠. 이렇게 저희가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게 예외 처리도 되는지 한번 볼게요. 이거를 제가 저번 시간에 했을 때 최소 타이틀을 2글자 이상 하게끔 해놨었거든요. execute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에러가 뜨는 거예요. 에러가 뜨면서
타이틀이 돼야 된다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거죠. 422 코드죠. 422 코드 42 unprocessed entity네요. 이거 다 이렇게 설정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없을 때는 어떤지 한번 볼게요. 타이틀이 없을 때 execute 해보면 필드가 required 된다 뜨죠.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코드 422 뜨면서 일단 포스트도 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업데이트를 한번 해볼게요. 업데이트는 이제 포스트 한 거랑 좀 짬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업데이트 포스트 쪽을 제가 복사한 다음에 업데이트 메소드로 갑니다. 그런 다음에 위쪽에다가 어노테이션 추가할게요. 추가하고 이거 방식을 이제 풋으로 바꾸는 거예요. 풋 메소드를 했거든요. 풋으로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어떠한 업데이트를 하는 거기 때문에 아이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이디라고 하고 업데이트 투두라고 하면 되겠죠. 업데이트 투두 할 일 관련을 또 묶어주고 그런 다음에 할 일 수정하기 기존 할 일 수정하기 기존 할 일을 수정하고 수정된 할 일을 반환한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런데 말 그대로 투두 리퀘스트를 하면 되는 거예요. 리퀘스트 바디 일단 사용자가 입력하는 정보가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리퀘스트 바디가 들어오고 그리고 또 이제 파라미터가 들어가야겠죠. 그 패스로 몇 번째인지 저희가 알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파라미터를 넣어주는데 콤마 잊으시면 안 됩니다. 파라미터를 넣어주는데 이거 이제 필드 네임은 아이디로 넣어주는 거죠. 아이디 그리고 디스크립션 위에 했던 거 그대로 복사할게요. 제가 쇼 했을 때 했던 것들 요거 그대로 복사하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내용이 같으니까요. 그래서 아래쪽에 파라미터 붙여놓고 콤마 잘 찍혔나 봅니다. 아이디고 투드 아이디고 인패스 그리고 자료용 인티저죠. 동일하죠. 이 상태에서 진행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수정되었으니까 응답 성공까지만 해볼게요. 200일이 아마 안 뜰 거예요. 200일이 안 뜨고 200일 뜰 것 같은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제너레이팅 닥스를 해주고 새로 고침. 자, 그럼 풋 메소드가 생겼죠? 그러면서 기존 할 일 수정하기 되었고 트라이다 한 다음에 수정할 내용 제가 10번을 수정을 할게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써볼게요. 트라이드 아웃 하게 되면 수정이 되긴 됐죠. 됐고 200으로 지금 코드가 떴네요. 일단은 디폴트로 200 떴으니까 그냥 200으로 놔둬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여기서 뭔가 저희가 추가적으로 스테이터스 코드를 정의도 가능해요. 여러 가지 할 수 있죠. 여기서 추가하면 되는 거죠. 리스폰스 자체를 풋도 성공했고 그 다음에 이제 딜리트만 하면 되겠네요. 디스트로이 부분에서 딜리트를 하게 되는데 딜리트도 아주 간단해요. 딜리트는 그냥 아까 get 메소드 했던 거 아니죠. 풋 메소드에 썼던 거 일단은 제가 다 복사한 다음에 get 요쪽에다가 디스트로이 요쪽에다가 집어넣고 요거를 방식을 딜리트로 바꾸면 됩니다. 딜리트로 바꾸는데 해당 몇 번째인지 알아야 지우겠죠. 그런 다음에 오퍼레이션 아이디를 딜리트 투드라고 하면 되겠죠. 딜리트 투드다. 할 일 관련으로 묶어주고 기존 할 일 삭제하기 하고 기존 할 일을 삭제한다. 그런 다음에 아이디 파라미터로 봤죠. 인티저죠. 그리고 리퀘스트 바디는 없죠. 사용자 입력하는 부분이 없으니까요. 그런 다음에 리스폰스는 이제 그렇죠. 리스폰스는 이제 204가 뜹니다. 204가 뭐냐면 204가 이제 노 컨텐트거든요. 이제 스테이터시즈 코드를 보시게 되면 204가 있어요. 이게 노 컨텐트. 보통 삭제를 하고 나서 컨텐트가 없기 때문에 그냥 204 코드를 반환하도록 설정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지금 204라고 설정을 제가 했어요. 지금 보시면
HTTP 노 컨텐트가 204라고 제가 그 설정을 해놨거든요. 컨텐트 널로 반환하고, 그래서 요거로 쓰면 될 것 같아요. 204로 하고 컨텐트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제너레이팅 닥스를 해줄게요. 그리고 다시 새로 고침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딜리트 부분이 생겼고, 기존 할 일을 삭제한다. 제가 트라이 다운 하고 10번을 지울게요. 자, 일단은 테이블 플러스 보시고 10번 있죠? 10번 있는 상태인데 엑시큐트를 하게 되면 지워지고 스테이터스 코드가 지금 204가 떴어요. 204 노 컨텐트 라고 되어 있죠. 제가 설정해 놨었죠. 그래서 잘 지워진 거 볼 수가 있어요. 한번 볼까요? 확인해 볼까요? 테이블 플러스 DB도 실제 DB도 보면 이제 10번이 지워지게 된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저희가 간단하게 API 문서를 만드는 거를 한번 해 보았습니다. 이게 처음에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해보시면은 좀 편하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문서를 만들어 놓으시면 나중에 이제 테스트 할 때도 편하니까요. 한번 만들어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는 이제 할 일 관련만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데, 나중에 이제 프로젝트 규모가 커지게 되면 여러 가지로 아마 나누게 될 거예요. 이거는 할 일 관련이기 때문에 투두스라고 했지만, 뭐 결제 관리, 뭐 그 프로필 관련 이런 식으로 쭉쭉 이렇게 나오겠죠. API가 많은 API가 생기게 될 겁니다. 왼쪽에 보시면은 컴피그 쪽에서 이 URL을 바꿀 수가 있어요. l5swagger.php 여기를 API 있죠. 라우트 API 이 부분을 다큐멘테이션을 안 하고 뭐 API 그냥 API 닥이라고 할게요. API 닥 이렇게 한 다음 다시 제너레이팅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로 다큐멘테이션 들어오면은 안 되고, 이제 그러니까 엔드포인트가 변경된 거죠. 닥이라고 해주면은 들어오게 되는 거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뭐 버전 관리도 해보시고 이렇게 서버도 여러 개 해가지고 한번 테스트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도 너무 긴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럼 제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정대리는 조금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